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예측 불허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군은 전통적 전투 공간인 육해공을 벗어나 사이버 세계와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목표물을 파괴하고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전투가 아닌 전략적으로 적의 전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최첨단 로봇전의 등장. 이른바 스마트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군이자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방개혁 2.0. 우리 군의 미래 국방 혁신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전장 환경. 전 세계 국가들은 전투원의 생명을 지키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병력 집약적 구조인 우리 군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무인 전투체계의 대표주자인 드론봇은 전투원의 능력을 보완 대체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전세를 바꾸어 넣는 우리 육군의 5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다. 무인기와 무인 비행체를 통칭하는 드론봇은 최대 150m까지 공중으로 날아올라 적의 주의속뿐 아니라 포병부대의 위치와 규모까지 파악하는 정찰병 역할을 한다. 또 드론으로 적진의 포탄을 직접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부딪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은 드론봇 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을 출범시켰고 드론 특기병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도 확충 중이다. 2km의 근거리 표적 원격 사격이 가능한 40mm 유탄 발사 드론과 1.95kg 이하의 소형 모듈화 드론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드론은 1,800여 대로 2026년까지 5종의 새로운 드론 230여 세트를 추가로 도입해 드론봇 전투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드론은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 전력으로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수도군단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드론봇 전투원을 양성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론봇 운영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드론 교육센터를 19개소로 확대해 연간 1,000여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신속 대응사단과 기동사단에 드론봇을 우선 도입, 드론봇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인 전투체계는 드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입 중이다.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는 소형 정찰 로봇은 정찰과 폭발물 탐지, 지뢰 제거 작업이 가능하고 군안 로봇은 유사시 인명구조 작전에 투입돼 부상자를 구출한다. 우리 군은 인공지능 탐색 기술을 적극 활용한 지상 무인 체계의 구축으로 미래전을 선점할 계획이다. 최근에 이 기술 발전의 추세는 과거의 10년의 업적을 최근에는 1년 만에 이뤄내는 이렇게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이 뒤처지면 이것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를 바로바로 쫓아가지 않으면 미래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 하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무인 전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첩보위성급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다. 날아다니는 첩보위성으로 불리는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cm의 물체를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정찰 능력을 자랑한다. 작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반경 3,000km까지 최대 42시간 동안 정찰이 가능해 최고의 무인 정찰기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수집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상기지에 전송한다. 이를 위해 전자광학 디지털 카메라와 제3세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도차로 물체를 탐지한다. 글로벌 호크의 고해상도 영상은 항공기와 차량은 물론 적군의 미사일도 찾아내 인공위성만큼이나 효과적인 정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호크를 2019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 우리 군은 현재 총 4대의 글로벌 호크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우리 군은 고도 10에서 13km 상공에서 정찰이 가능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호크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개발되면 우리 군의 정찰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전쟁이라고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부분도 있을 거고, 다영역 작전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거의 핵심이, 거기는 원래 인권을 많이 중시했었고,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 과학기술로 앞서 있는 자국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non-state act라고 하죠. 국가 행위자가 아닌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뭘까 하면 결국 이제 무인 드론, 동굴이라든가 뭐 이런 빌딩, 도시, 시가 전투에서도 유리한 무인 전투 체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한 전례들도 있죠.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무력 충돌에서 드론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한 전 세계는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장갑차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 지휘 통제 체계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프랑스는 전투원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동시키는 스콜피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스라엘도 타격 수단과 모든 센서를 연결하는 디지털 아미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전투 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국방비전 2050을 공유하며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국방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정책 및 군사전력의 미래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 과학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해 AI와 무인 전투 체계를 전력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방 기획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국방을 선도할 국방부 조직을 개편하며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등 미래 국방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래 국방 전략 혁신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 국방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방 비전 2050을 통해 우리 군은 미래 국방 환경의 전망과 국방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방 비전 2050은 국방 기획의 관점보다 먼 미래를 지향하고
각군에서 기획한 미래 비전을 담아서 국방부 차원에서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래의 국방 환경과 전쟁 양상 역시 이전과 다른 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전 2050에는 미래 국방 환경과 미래전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군의 미래전 대응 개념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방 운영, 군의 가치, 그리고 군 문화 등 우리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신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지상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을 통해 첨단화된 미래 전투체계를 준비 중이다. 아미타이거 4.0의 핵심은 기동화, 네트워크와 지능화다. 생존력과 전투력이 향상된 최적의 전투 플랫폼을 마련하고 기동과 감시, 정찰 업무에도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유인 전투 체계를 벗어나 유무인 복합 또는 무인 전투 체계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 무전 등의 음성 통신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존의 지휘 통제 체계 대신 실시간 상황 공유가 가능한 5G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준비 중이다. 차륜형 장갑차와 다목적 무인 차량을 활용한 작전 훈련과 공격용 드론을 활용한 전투 실험까지 훈련에 투입된 미래 전투 체계들은 모두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다. 아미타이거 4.1 체계가 우리 육군에 전력화되면 우리 육군의 보병 무대의 전력은 획기적으로 증강이 될 것입니다. 근본 전투 실험 결과 획기적으로 증강된 보병대대의 능력을 바탕으로 원거리에서부터 적을 화력 전투를 통해서 경멸을 시키고 전투력이 약화된 최소한의 적을 근접 전투를 통해서 경멸을 시키는 그런 전투 수행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정보를 처리하고 신속 정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용 인공위성이 꼭 필요하다. 3, 2, 1, liftoff. 2020년 7월 미국에서 쏘아올린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는 발사 2주 만에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절충교육으로 제공받은 아나시스 2호는 기존의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데이터 전송량은 2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는 3배 이상 빠르다. 또 전파 교란 등의 공격에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통신 운영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군용 차량에 통신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장병 개인이 통신 단말기를 갖고 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위성 통신 활용이 가능해 기동 작전 중에도 신속한 통신과 지휘가 가능하다. 기동성과 안정성을 가진 가장 효과적인 통신 체계인 것이다. 세계 10번째로 군 전용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된 우리 군은 전 평시에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신속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성통신 단말의 경우 국내 방산업체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95%가 넘는 국산화율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우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전력도 보유하게 됐다. 변화하지 않은 군에게 남은 것은 도태뿐이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의 미래 국방 혁신은 언제 다가올지 모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고 육해공을 넘어 드넓은 우주 공간까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